2026년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고위층의 신사 참배로 중국 내 반일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불가침의 경제적 조치를 경고하며 외교적 충돌이 경제 보복으로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마찰을 넘어 동북아 경제 지도를 뒤흔들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일본의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핵심을 겨냥한 전략적 보복으로 24조 원 규모의 피해가 예상됩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토요타와 소니를 비롯한 일본 기업들은 중국의 수입 제한으로 인해 생산 차질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재고가 적체되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이는 일본 경제의 핵심인 제조업에 직격탄을 날린 사건이었습니다. 도쿄 증시는 급락했고 엔화 가치도 추락했습니다. 협력업체들은 주문 감소로 인해 연쇄적인 피해를 입었습니다. 금융시장의 혼란은 일본 경제의 취약점을 드러내며 2차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이제 위기는 단순한 산업 문제를 넘어 전 국민의 경제적 안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긴급 경제대책 패키지를 발표하며 아세안 시장 공략과 수출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보복 조치는 이미 일본 경제의 심장을 찔렀고 단기적인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정부의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은 히토류 수출 규제 등 2차 보복 조치를 가동하며 일본 기술 기업의 생산 라인을 마비시켰습니다. 히토류는 전기차와 반도체 생산의 필수적인 자원으로 이번 조치는 일본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전쟁은 더욱 격렬해지고 있었습니다. 토요타는 중국 내 현지 공장 증설과 로비 확대를 통해 위기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강경 태도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았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모색했지만 중국의 압박은 점차 거세어졌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공백을 메우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했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중국 수출을 늘리며 호황을 누렸습니다. 동북아 경제 지도는 일본의 위기 속에서 빠르게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서 일본의 전략적 위상은 추락했습니다. 중국의 경제적 보복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동북아 패권 재편의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경제적 충격뿐만 아니라 외교적 고립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의 사례는 한국에게 중요한 교훈을 던집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고 전략적 자립을 강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24조 원의 충격이 일본을 강타한 이 시점에서 한국은 과연 준비되어 있을까요?